안녕하세요.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. 그 며칠 전에 이거 기사가 나온 건데 뭐 이런 근게 보신 적 있습니까? 뭐 저는 처음 보는데 이게 뭐 중국 부패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네.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조사관들이 압수수색하면서 촬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도 중대한 위법 혐의로 현재 조사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거 부인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금액이 46조랍니다. 46조. 이 비밀저택에. 그 중에서 이 금괴가 8천억 정도 된대요. 13.5톤. 나머지 45조는 현금하고 뭐 부동산 주택 문서들이 되는데 그러겠죠. 부동산 아니면 금괴겠죠. 숨기려면. 우리나라가 104톤인데 지금 여기 13.5톤 말고 만약 이걸 전부 다 이 사람이 금괴를 샀다 그러면 50배면 대강 50배면 얼마야? 650톤? 우리나라의 6배 이상이네. 그럼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네. 보유 국가 중에. 이거 믿을 수 있나? 그럼 야, 참 어마어마합니다. 그러니 이게 뭐 중국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러니 이거 금값이 안 오르니 말이 돼 이게? 종이은값 이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그냥 ETF 여기서 반등해서 지금 21선에 와 있는데 금도 이제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끝내면서 멈춰 있는 상태죠. 월봉으로 보면 5일선 여기 해서 지지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금이 먼저 올라줘야 됩니다. 음만 오를 수는 없어요. 나중에 뭐 그런 상황이 오면 모를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래프 했던 거를 한번 볼까요? 아직 안 지웠을 테니까 이거죠. 신한 레버리지. 그러니까 이거 2배죠, 2배. 은 ETF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선을 그어봤죠. 61선하고 한 요 정도 바로 직전에서 뭐 7,950원하고 7,640원 요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. 왜냐하면 요때 말씀드렸으니까.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. 보통 이게 딱 맞지는 않으나 예? 뭐 상승 5%라 그러면 1, 2, 3, 4, 5인데 5가 좀 오버슈팅 한 거죠. 여기서 급등을 해버렸으니까. 그 다음에 빠질 때 뭐 A, B, C. 그래서 요 빠질 때 요걸 더 밑으로 깨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요 갭을 굉장히 작게 넣어놨습니다. 300원 사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별로 보면 이게 2배짜리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2, 300원 움직인단 말이죠. 등락폭이. 그죠? 많이 움직일 때는 뭐 500원도 움직이게 하지만 보통 2, 300원인데 제가 굉장히 요걸 짧게 잡았죠. 한 300원이면은 무슨 뭐 점쟁이처럼 찝었는데 요걸 잠깐 깼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날 말씀드렸죠. 요걸 깰 것이다. 깨는데 나는 한 배짜리는 놔두고 2배에서 단기수익을 내려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날 조금 샀습니다. 첫날. 그러나 떨어지는 칼날을 붙잡는 건 아니죠. 그래서 그 다음날 더 샀습니다. 일정 부분을. 그런 다음에 일단 정리를 했어요. 왜냐하면 요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요 구간 딱 위에 있으니까. 그러면 요거 뭐 300원 해서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요번 낙폭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 추이는 봐야 되겠으나 이게 바로 뻗거나 그러지 못해요. 일반적으로.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금은 먼저 기간 조정을 받았잖아요. 물론 이것도 단기 조정을 받았으나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나 좀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요가 뭐 미국 시장이요. 그리고 미국은 제가 숏을 걸었다고 말씀을 드렸죠. 다 정리했습니다. 다시 상환시켰습니다. 저는 길게 보지 않거든요. 그리고
제가 이 파라볼릭을 뭐 100% 신봉하지는 않으나 이때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매도 한번 칠만 하거든요. 그때 이제 5일선이 꺾이잖아요. 그죠? 5일선이 꺾이면서 21선 밑으로 단기 데드크로스 나왔을 때 이때 낙폭과대 나오고 또 낙폭과대 나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은도 같이 빠졌길래 공교롭게 저는 은혜 신경 쓰려고 이걸 일단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. 왜 그러냐면 한 10년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고비고비 때마다 미국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오르고 나쁘게 나와도 올랐어요. 그거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계속 양적 완화를 해서 주가 부양을 할 것이다.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이만큼 오른 상태에서는 또 뭐 금리 인하에 모내서 이렇게 움직였었죠. 그러다가 이제 몇 달째 이제 여기서 정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는 움직이는 게 어떤 수치가 나쁘게 나오면은 빠지고 뭐가 좋게 나오면 오르고 그렇습니다. 상황이.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투자하기가 더 쉬운 상황이라고 보고요.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럼 뭐 과거에는 뭐 연준이 없었습니까? 뭐 트럼프 입만 쳐다보고 합니까? 늘 그래 왔으나 이제 그거는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을 하겠죠. 이 상태에서는. 그래서 저는 여기가 뭐 1, 2, 3, 4, 5 파동의 마지막 아닌가, 저는 끝물 아닌가,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급격한 하락을 나온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. 짧게는 모를까. 그래서 이제 또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해서, 양적 완화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금리 인하하면서 저는 주가는 못 오른다고 봐요. 미국 주가는. 이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겠죠.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구나. 왜냐면 여기서 금리 논하는 거하고 여기서 금리 논하는 건 달라요. 안 그렇습니까? 5배가 올랐는데, 꼭 5배는 아니지만 뭐 4천 몇 배가 올랐는데 이 상태는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요번 뭐 문제가 좀 많이 됐죠. 은행에서 주로 판매한 뭐 DLF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,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, 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도 모르고 또 여기에 투자를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상에 공짜 점심 없습니다. 근데 이 상품 구조가 너무 잘못됐어요. 너무 소탐대실입니다. 그럴 바에야 옵션 매매하죠. 매수로 날리는 거로. 이걸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자를 높게 주니까 그 맛에 하셨잖아요. 은행 이자의 2배를 줍니다. 그러면은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. 어쨌건 간에. 그리고 파생 결합 증권 파생자 들어가잖아요. 파생이 선물 옵션입니다. 그래서 파생자가 들어가는 순간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늘 인지를 하셔야 돼요.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도 그거 할 거예요. 제가 이거 안 봐도 뻔해요. 이거 증권사에서 이런 상품 안 팝니다. 왜? 증권사 직원이 안 팔아요. 이런 거를. 미쳤습니까? 죽으려고. 예?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에서 경험도 일천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팔아버린 거예요. 제가 그냥 추론으로 말씀드릴게요. 또 소설 한번 써볼게요. 짧게. 아마 이거 판 은행들은 아마 수익 구조가 너무 단순화돼 있고 이자 수익에 기대고 있을 거예요. 주담보대출 이런 거에. 그러니까 어떤 뭐 임원이 됐던 누가 뭐 자기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직원들은 KPI로 평가해서 이쪽에다 점수를 많이 부여를 해서 그 승진에 목매단 그 은행 직원들 부추겨가지고 그 상품을 이렇게 꾸미겠죠. 우리가 고객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로 해서 나름 안정적인 상품을 찾아봐라.
이자는 더 주되 그럼 얘들은 뭐예요? 시뮬레이션 돌렸더니 10년이나 뭐 2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. 그러고서 팔아 제낀 거죠. 근데 그 상품 구조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거는 무슨 원금 손실을 당하는 게 어딨어.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. 그래서 나이 연세 드신 분들 뭐 예금한 걸 갖다 이렇게 투자한 거 아니에요. 물론 이제 다 까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투자하신 분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, 이 증권사 직원들이 이거 한번 설명하면은요, 이런 거 들어 DLS 아니 ELS 뭐 ELS를 씌우면 ELF고 DLS를 씌우면 DLF입니다. 뭐 그런까지 알 필요도 없고, 하여튼 이런 거 판매하면 설명하는데 한 30분에서 40분 걸려요, 기본. 그 증권사 직원들은 이거 훈련을 엄청 받습니다. 그리고 이거 잘못되면 자기 인생 그거 하는데,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직원들 이거 뭔 구조인지도 잘 모르고 이런 적이 없다니까 그냥 팔았을 거예요. 그러니 손님한테 뭐라고 설명해, 지들이. 제가 보기엔 그래요. 그리고 다 사인받고 녹취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, 그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인간들은 아니에요. 그냥 월급쟁이 하다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. 다 금오리에서 금오리입니다. 별거 없어요, 인간관계. 예?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난 겁니다, 지금. 근데 이걸 알았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이 직원들이 팔았겠어요. 그러니까 다 결과론은 얘기지만 이건 회사에서 구조적으로 시킨 거니까 회사에서 뭐 일정 부분 그걸 해야죠. 타협을 봐야죠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생자가 들어가거나 은행 이자보다 더 주는 건 무조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 더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